거의 반 이상입니다. 자, 이유는 공의 위치가 앞에 있기 때문에. 자, 앞에 있으면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상식적으로만 생각을 해도 자, 오른쪽으로 차려고 하면 안축이 맞지 않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차더라도 힘이 덜 실리고 발바닥에 맞고 네트에 맞고 아니면 오른쪽으로 차려고 찼는데 가운데로 가지고 이런 경우가 계속 생기시는 거. 그래서 일단 공의 위치부터 바꿀 겁니다. 공의 위치부터. 공은 항상 가슴 앞. 여기서 또 상체가 나옵니다. 공은 가슴 앞에다 둔다. 이유는 배심이라고들 하시죠. 배심. 남자의 무게중심이 뭐 단전에 있다라고 합니다. 어려운 단어는 다 필요 없고 그냥 배꼽만 생각하시면 돼요. 배꼽이 공을 보고 있어야 체중이 전달이 될 수 있는 거. 그래서 지금부터 동영상을 보실 때 안쪽 힘이 굉장히 잘 실리는 선수들의 스윙을 보면 배꼽이 항상 빵 타격 순간에 공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 그것만 생각하셔도 공이 훨씬 세지실 수 있습니다. 무게감이 달라지실 거고 몸부터 돌면 공이 단순히 빠를 수는 있으세요. 빠를 수는 있지만 부상의 위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무게감이 느껴지질 않습니다. 무게감이. 결국은 발만 대면 다 앞으로 날아온다는 거. 근데 무게감이 있는 선수들은 막 맞고 뒤로 나가죠.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상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의 위치를 상체 앞으로 바꾼다라는 거. 그래서 오른쪽으로 차고 싶으시면 거의 유일하게 첫 번째 차신 공격수분만 공의 위치를 살짝 바꾸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정타로 찰 수 있었던 거. 왼쪽으로 찰 때는 조금 앞, 뒤에서 앞, 정타. 오른쪽으로 찰 때도 뒤에서 앞, 정타. 정타로 차는 연습을 먼저 해놓으셔야지만 요리가 가능합니다. 정타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비껴차기만 한다? 라고 하면 굉장히 한계가 금방 찾아오세요. 그래서 정타를 많이 찾으셔야 되고 정타를 차려면 공의 위치를 직접 다 바꿔 가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45도 앞에 두고 차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기 있는 걸 차는 게 아니라 여기에 두고 내가 정면으로 찰 거면 정면으로 맞추면서 여기에 두고 내가 오른쪽으로 찰 거면 오른쪽으로 맞춰 들어가면서 차시는 거. 공은 하나의 위치에 있지만 내가 움직여서 왼쪽, 가운데, 오른쪽을 다 찰 수 있으셔야지만 좋은 공격수가 될 수 있다는 거. 이걸 정렬이라고 합니다. 정렬. 공과의 정렬을 어떻게 맞추느냐에 따라서 내가 정타를 찰 위치가 바뀝니다. 그래서 공의 위치를 처음으로 말씀을 드렸고 일단 다시 기본부터 처음 말씀드리면 저 뒤에 내 몸 넓이 안에 공 주시고 그대로 가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1번은 아까 족구 잘하는 거 1번 뭐였죠? 축은 항상 낮고 견고하게. 발끝은 가급적이면 내가 찰 곳을 바라봐 주시면 좋습니다. 이유는 축이 낮아야 되는 이유 첫 번째는 물수제비 다들 써보셨죠? 물수제비. 위에서 퐁 던지면 그냥 가라앉죠. 아니면 바닥에 던지면 튀어오르고. 근데 족구는 낮게 깔려야 훨씬 유리하죠. 그래서 낮게 잡아놔야 공도 낮게 깔려갈 수 있고 찰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축이 잘 깔려가는 선수들은 그냥 서서 차지는 않습니다. 조금 깎아차지 않는 이상 정타로 차는 선수들은 낮은 자세. 두 번째는 얘가 계속 흔들리면 무게중심이 많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얘한테 전달이 돼야 되는데 얘가 그냥 일어나면서 위로 무게가 전달돼서 아웃, 아니면 떨어지면서 차서 네트, 이런 실수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축은 항상 낮춰서, 그리고 제가 발끝은 가급적이면 내가 차려는 곳을 보라고 하는 건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이유는 내가 정면으로 찰 건데 발끝이 이쪽을 보고 있다? 내 다리가 내 다리를 막으면서 스윙이 나갈 수가 없어요. 결국은 이렇게 잡아놔도 스윙하는 순간에는 조금씩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선수들은 많이 숨겨놓고 차기 직전에 보여주지만 일단 기초를 연습하실 때는 어느 정도 내가 정면으로 볼 수 있게. 그래서 1번은 축, 자 2번은 상체. 상체는 항상 공을 바라봐 주실 거고 전달을 해주기 위해서 계속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거기서 제가 아까 몸이 돌아가는 분들이 많았다라고 설명드렸죠. 몸이 돌아가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드릴 겁니다. 몸이 돌면 안 되는 이유는 몸 돌면서 차는 분들, 그리고 엄청 아파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자랑이라고도 하고 뭐 대퇴부 이쪽 부위가 혼자 대회 끝나고 나면 엄청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런 분들의 특징은 항상 몸이 먼저 돈다라는 거. 몸이 먼저 돌아가고 공한테 타격이 나오려면 이런 식으로 벌어지는 동작이 나옵니다. 벌어지는 동작. 그러면서 아프시는 거예요.
그래서 족구 안 하고 있으면 안 아프다가 족구만 한번 하면 아파지시는 거. 그건 다 몸이 먼저 돌아서 아프신 겁니다. 그래서 부상 방지를 위해서라도 몸이 아닌 다리가 먼저 나갈 수 있게 연습을 하셔야 체중도 실리고 더 부상 없이 족구를 오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상체 돌아가는 이유 또 하나는 조금 이따 예비 스윙 구간 배우실 건데 계속 예비 스윙이 없이 올려 차지밖에 안 하세요. 그러니까 몸이 많이 들면 가마차기밖에 못한다라는 거. 그래서 가마차기가 나쁜 건 아니지만 제대로 된 가마차기도 아니라. 그래서 몸이 먼저 돌면 또 마지막 왼쪽으로만 찾으세요. 왼쪽으로만. 몸이 왼쪽으로 돌았기 때문에 강하게는 왼쪽으로만 가신다는 거. 돌려놓고 오른쪽으로 찰 수 있긴 있지만 힘이 실리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몸은 먼저 돌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마지막은 팔을 뻗고 쫓아다니실 건데 이건 이제 나만의 거리를 찾기 위함이라고만 생각하셔도 되고 마지막으로 내 상체가 돌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돌았나 안 돌았나를 자가 진단할 수 있는 지표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초보이실 때는 팔을 뻗고 쫓아다니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1번 쭉, 2번 상체, 3번 거리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세 가지가 이 3박자가 다 맞아야지만 원하는 대로 힘이 실리실 겁니다. 원하는 대로.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야구 선수를 또 예로 많이 든다라고 했죠. 제가 상체를 지금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이유는 자 저희가 빠따라고들 많이 하죠. 빠따. 내 몸의 배트는 오른다리 내려주세요. 오른다리. 힘드십니다. 그래서 야구 선수를 보면 몸이 먼저 다 들고 배트가 나오는 선수는 없습니다. 공을 봐야 되고 배트가 먼저 빵 치고 나가야지만 장타가 나가겠죠. 골프 선수들도 마찬가지. 헤드업이라고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먼저 돌고 치면 제대로 힘이 전달이 안 되고 멀리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족구도 마찬가지. 배트가 먼저 가서 빵! 공에 맞아줘야 되는데 지금 7레벨, 8레벨 공이 돌고 배트가 툭. 그렇기 때문에 내가 힘을 100을 쓸 수 있으면 50밖에는 전달이 안 되십니다. 힘을 다 써가면서. 그게 아니라 내 체중만 전달을 시켜주려면 체중이 보고 있고 배트가 빵! 갖다 맞춰주는 걸 보셔야 해요. 거기다 추가적으로 배트가 계속 몸 안에 있지 않죠. 선수들은 뒤에서 앞으로 다 흘려 보내주죠. 힘을 전달해주기 위해서. 근데 또 몸이 어설프게 돌아가는 분들이 있으세요. 먼저 들지 않아도 지금 가마차기 차셨던 분들 몸이랑 다리가 같이 가세요. 이거는 또 야구 선수를 예로 들면 스윙해야지 스윙. 이렇게 스윙하는 야구 선수는 없죠. 힘이 잘 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체는 항상 일단은 고정, 그 다음에 다리 지나가기가 먼저 되시는 게 좋으세요. 다리가 먼저 전달. 그래서 잠깐 낚이죠. 힘법부터 배우면 일단 축, 상체, 거리는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다 같이 공통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게 정렬을 맞추셨으면 가마차기는 뒤에서 무릎부터. 그래서 결국 공이 맞는 부위는 안축이죠. 그래서 안축이 똑같이 뒤에서 앞으로 나옵니다. 대신 달라지는 건 스윙이 찬다, 올린다가 아니라 뻗어준다가 되셔야 더 세지세요. 그래서 가마차기를 세게 차기 위해서는 흔히들 가마차기 찬다 하면 위로 회전 주려고 올려 차시거나 그냥 짧게 차시거나 이렇게 차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몸까지 이렇게 차시면 점점 공이 약해지시고 공이 왼쪽으로만 가시세요. 아니면 올려만 차시거나. 그게 아니라 쭉쭉 뻗어준다. 공 정렬 정확하게 맞추고 뻗고 몸이 쫓아갈 수 있게끔. 내가 오른쪽으로 찰 거면 오른쪽으로 정렬 맞춰놓고 오른쪽으로만 뻗어주고 끝나셔야 돼요. 가마차기가 깔끔해지시는데 오른쪽으로 차든 왼쪽으로 차든 가마차기 치시는 분들은 다 이런 식으로 끝나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오른쪽으로 공이 계속 안 넘어가신 분도 있고 왼쪽은 좀 타 오른쪽은 비껴차기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겁니다. 그래서 차는 게 아니라 뻗어준다. 뒤에서 뻗어주고 끝나는 거. 그래서 굉장히 직선적으로 뻗어주셔야 돼요. 근데 뻗으실 때 위로 뻗으시면 또 회전만 먹으시기 때문에 무릎이 조금 공격적으로 나올 수 있게 해주시는 게 가마차기 스윙법입니다. 대신 중요한 건 이 스윙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나머지 것들이 잘 지켜지셔야 해요.
나머지 거 쭉 상체 거리가 지켜진 상태로 다리가 뻗어져야 잘 차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마지막 밀어차기법 이렇게 잡고 연습하실 거예요. 이렇게. 이유는 밀어차기 회전이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회전이 없으려면 수평 스윙이 나야 됩니다. 수평. 그래서 흔히들 요즘 젊은 선수들이 많이 차시는 거. 그래서 공 한테 가는 게 아니라 공 차기 전에 일자 구간이 나오셔야지만 공에 회전이 빠질 수가 있어요. 이 구간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예 돌지도 않으셔야지만 공에 회전이 빠지겠죠. 몸이 돌면 공도 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정렬 맞춰놨으면 예비 스윙 단계, 내 발목이 공의 높이까지 맞춰주는 단계가 필요하세요. 그래서 무릎이 아니라 발목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고, 들어 올리는 게 아니라 높이를 맞춰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공한테 이 구간이 짧으면 속도를 붙여올 수 있는 시간이 적죠. 그래서 이 구간이 길면 길수록 안축이 세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호리호리한 선수들인데도 빵빵 잘 밀려가게 차는 선수들은 이 구간이 넓은 게 이제는 확인이 되실 거예요. 이 구간이 넓은 게. 그래서 힘이 좋아서 안축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이 구간에서 얼마나 힘을 모아오고 속도를 붙여오느냐에 따라서 안축의 파워가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 구간이 넓으면 반대로 또 지금 나오지 않은 개념이 하나 있죠. 피니시. 여기까지 오는 피니시 스윙 또한 끝까지 전달이 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속도를 빵 붙여왔으면 이제 전달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전달해주는 구간 빵. 그래서 공 앞과 뒤로 구간이 다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연습하실 건 이 일자를 만드시는 연습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똑같이 정렬 잡아놓고 발목 높이 맞추면서 뒤에서 수평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뒤꿈치부터 떨어지셔야만 공의 회전이 없어지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게 안 되셔서 그냥 들으라고 했지 들어서 떨어지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렇게 되면 공도 떨어져 맞으면서 효과가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뒤에서 항상 다리 모양 뒤에서 앞으로 오실 거고, 내가 오른쪽으로 쳤다 오른쪽 뒤에서 앞으로 오시는 게 가장 좋으세요. 그래서 뒤에서 수평 나오고 상체는 돌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상체가 조금씩 돌다 보면 또 습관이 빠지질 않기 때문에 정렬 뒤에서 수평 잡고 깔끔하게 떨어질 수 있게. 지금 제가 가슴 공한테 수평은 항상 그려질 수 있도록 일자 수평이 그려져야지만 공의 회전이 빠집니다. 지금 밀어차기 차신 분들도 있으시긴 있으시지만 이 구간이 점점 넓어지려고 생각을 하시면 더 세지실 수 있는 거. 만약 밀어차기를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일자 스윙을 만드는 것부터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기 킥판 많으니까 추우시